네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계 돛담배 강원파더입니다. 자, 오늘은 카니발 4세대 가격 옵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과거에 좀 딱딱하게 대본을 써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요 편안하게 물도 좀 마시면서 대신 좀 빠르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니발 정말 인기 많습니다. 특히 제 주변에도 야 카니발이 최고야, 다 필요 없고 카니발이 가족 2명 이상 있으신 분들한테는 카니발이 짱이다, 뭐 이상한 소리 들리고 차 여러가지 뭐 안 좋은 부분, 오류들도 그래도 가장 괜찮은 게 카니발이다. 전 사실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. 살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편안하게 편집도 많이 안 할 거예요. 그냥 막 올릴 거예요. TMI 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게 되면 제 입을 그냥 틀어막겠습니다. 카니발 7인승, 9인승, 11인승 다 장단점이 있지만 9인승 장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9인승을 많이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. 11인승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속도 제한이 있어서 11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.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.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게 가솔린은 예전은 3.3L, 지금은 3.5L, 배기량이 조금 늘었습니다. 294마력, 36.2kg 포스미터. 그래서 아마도 힘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. 그런데 연비는 예전에 복합 8.5km였다면 지금은 9.1km입니다. 복합 기준. 오늘 가솔린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젤은 가솔린보다 120만원 더 비쌉니다.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4세대 카니발 전 트림에 걸쳐서 드라이브 와이즈 모두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갔고요. 차로 유지 보조까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본. 근데 여기서 살살 꼬시는 게 12.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선택 적용하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내 안전 구간도 살짝 연계해서 아마 속도 조절해 주는 것 같고요. 곡선로에서도 아마 속도를 조절해서 아마 자기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. 테슬라의 노와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성능은 어떨지. 자, 그리고 안전도 전 트림에 걸쳐서 이렇게 6개 부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,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, 사고가 나더라도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주는 것들. 바로 넘어갑니다. 9인승 가솔린 3가지 트림이 원래 있어요. 프레스티지, 노블레스, 시그니처. 원래 그렇죠. 가격은 이렇게. 하지만 이 두 녀석은 싹 걷어내고 저희는 프레스티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만 집중하도록 할게요. 가성비. 오늘은 가성비 있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. 아, 자꾸 편안하게 말 안 하는 거 같아요. 편안하게 말하자. 친구같이, 뭔가 옆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. 프레스티지 가격은 3,160만원입니다.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싸지? 카니발 되게 잘 나왔네, 너무 싼데?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워낙 요즘 나오는 차들이 비싸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막 3,500도 이제는 아니 뭐 3,500인가 보다, 4,000쯤 되면 4,000이면 옵션 좀 많이 들어갔나 보다, 인식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사실 3,000만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긴 합니다. 그래서 과연 3,160만원?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어떤 게 있는지 살짝 살펴볼게요. 18인치 타이어 기준이네요.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, 조금 더 조용한 차. 샤크핀 안테나가 좀 눈에 띕니다. 깡통이라고 예전에 돼지꼬리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거 차별하지 않겠다, 이거 얼마 한다고, 그죠? 그 정도 해주네요. 가죽 스티어링 휠, 거기다가 가죽 변속기 노브. 보니까 선전 보니까 다이얼식 변속기라고 하는데 프레스티지는 기본이 예전식으로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. 왜냐, 우리한테 익숙하니까. 당연히 버튼 시동 스마트키, 이런 거 빠지면 완전히 열받습니다. 인조 가죽 시트고요. 1열 열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대단히 놀랍네요. 또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. 카니발 예전엔 대항마가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엔 팰리세이드라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카니발이 조금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았죠.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카니발도 꽤 가성비 있게 기본적인 건 아마 다 너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. 승하차 스팟 램프 같은 것들이 살짝 눈에 띕니다. 승하차 시 땅에 조명을 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. 에어컨은 수동입니다. 그게 아마 팰리세이드랑 다른 점이네요. 또 8인치 디스플레이도 기본이라서 핸드폰 연동해서 화면에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가 있다. 6개의 스피커. 프레스티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 살짝만 보면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
8개 정도의 옵션 선택이 있습니다. 물론 그중 모니터링 펜, 스마트 커넥트, 크렐스 프리미엄 사운드는 12.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테크트리 같은 느낌. 그 외는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.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요,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,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, 후속 승객 알림, 안전 하차 경고, 60만원. 가격은 저렴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스타일, 요거는 기존의 LED 헤드램프도 있긴 있는데, 하지만 그걸 좀 더 프로젝션 좋은 LED 헤드램프로 바꿔주고, 뒤에 리어 쪽도 다 LED, 포그램프도 LED, 전부 다 싹 다 LED로 바꿔주면서 타이어는 19인치 타이어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가격은 90만원. 이 정도면 비싼 건가? 싼 건가? 90에 살짝 비싼 것 같긴 합니다.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. 앞에 헤드램프 LED 기본적으로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컴포트 9인승, 2열 통풍 시트, 2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, 확장형 센터 콘솔, 3열 USB 단자 충전용, 그리고 가죽 시트. 그래서 110만원. 이것도 솔직히 가격은 이게 한 90만원 정도였으면 좋겠는데, 그래도 2열에 열선이 있다는 것, 그냥 통풍 시트는 있으면 좋긴 한데, 운전석은 막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통풍 시트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2열은 에어컨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지 않나. 그래서 패스. 그 다음 12.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. 이건 가장 비쌉니다. 185만원. 옵션은 다들 조금씩 비싸네요.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스피커 6개에서 8개로 업그레이드 하고요. 또 후석 대화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마이크랑 뒤에도 마이크 같은 게 들어있겠죠.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, 여기에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, 그리고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토 디포그 185만원. 비싸긴 합니다. 근데 사실 이 내비게이션은 정말 현대기아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고, 써보니까 되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. 거기다 하이패스도 당연히 잘 쓸 수 있는 거고, 또 요즘 나오는 프로토 에어컨 워낙 컨트롤이 잘 돼서 따로 전혀 만지지 않아도 온도만 몇 번 조절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편리하고요.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보다 좀 더 편리하겠죠. 더 좋으니까 이렇게 써놨겠죠, 뭔가. 그런데 185만원 좀 비싸긴 합니다. 노트북 굉장히 최신 사양 한 대 값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, 여유가 된다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 다음 모니터링 패키지, 서라운드 뷰 모니터, 후측방 모니터, 슈퍼비전 클러스터, 이런 식으로 해서 130만원. 차를 위에서 보는 게 모니터에 뜨죠. 섬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이거 없어도 후방 모니터 있고 전후방 경고 시스템 있으니까 조금만 감만 찾으면 금방 적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좀 패스. 그 다음 스마트 커넥트, 스마트 무선 충전 시스템, 기아 디지털 키,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드, 빌트인 캠, 보조 배터리, 전자식 변속 다이얼, 패들 시프트 115만원 패스.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패스. 그래서 제 결론은요, 첫 번째 선택,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완전 깡통 카니발 4세대 3,160만원. 두 번째는 드라이브 와이즈 60만원짜리 하나 더 선택해서 3,220만원짜리, 요게 거의 깡통.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.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. 그 옆에 이 슬라이딩 도어가 버튼 한번 누르면 찰칵, 버튼 한번 누르면 찰칵,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. 꼬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슬라이딩 도어 문을 닫고 여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꼬마들이 이 문을 함부로 열고 내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, 고민이네. 어찌됐든 좀 더 편안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. 80만원. 이건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.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하겠습니다. 난 그런 거 몰라요. 얘는 다행히 그래도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하시면 되는데, 저는 일단 선택 안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 모델 3, 3,160만원 플러스 드라이브 와이즈 60만원 플러스 185만원짜리 12.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시스템. 그래서 합이 3,405만원. 3,405만원. 거기에 좀 더 만약에 하나 더 한다 싶으면 80만원짜리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해서 3,485만원까지 해서 요게 네 번째 추천 모델. 요런 식으로 저는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. 프레스티지에서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. 많은데, 전자식 룸밀러 몇 개 있는데 핵심적인 거, 1열 파워 시트 안 됩니다.
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안 되고요. 그 제일 중요한 건요, 제가 봤을 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절대로 프레스티지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트렁크 자동으로 열고 닫는 거, 가장 사실 슬라이딩 도 대신에 파워 테일게이트를 넣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얘네들이 또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대단히 아쉬운 게 프레스티지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절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다. 뭐 나머지 몇 개 더 있지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저는 노블레스로 가지 않고 만약에 가성비로 뽑는다면 그냥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을 추가해서 선택을 하는 게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